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지난달 현대차 CU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의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의 추격자 입장에서 선두자 길로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추격자 입장에서 선두자의 경계 위치까지 향상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는지, 현대차 그룹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고 발표한 전략으로 실행하면 선두자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08년 리먼 쇼크 후 현대 속도라 불릴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주도한 품질 경영과 월드컵을 포함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였고 영업력도 강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는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리먼 쇼크 후 연비가 우수한 승용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상품력이 우수했던 엘란트라는 25만 대, 소나타는 23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일본차가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로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고 토요타가 1000만 대 리콜에 빠지면서 반사이익을 본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오버한 생산 판매는 15년 이후부터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목표는 높게 설정되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공장장은 무조건 생산하고 판매 본부장은 쌓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수익성은 떨어지고 브랜드 이미지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중심이 SUV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에 대응한 개발도 지연되었고 품질 문제도 여기저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의선 회장 체제로 변화되는 운이 또 따랐습니다. 생산 판매 목표 축소 조정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새롭게 취임한 회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장 후유증을 남겼던 양추구 방침이 수익을 중시한 질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08년 리먼 쇼크 후에 행운이 따랐던 것처럼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반도체 부족 현상은 현대차 그룹의 또 하나의 행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19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현대차 그룹의 약진과 테슬라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7위에서 닛산, 혼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맞춰 제치고 4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서까지 반도체 부족을 대응한 테슬라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업체들보다 빠르게 잘 대응한 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조달한 반도체로 부족한 반도체를 대체하려면 설계를 변경하고 테스트하고 사양을 확장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 업체와 승부가 갈렸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은 하나하나 도장으로 승인하는 일본 업체들이 프로세스보다 빛의 속도 정도로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 19년에는 현대차, 기아의 라인업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스바루보다도 못 팔았지만 코로나 이후 스바루의 역전은 물론 혼다와 닛산과의 판매 갭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양사의 신차 투입 효과가 절대적으로 큰 편이었습니다. 기아의 텔루라이드 셀토스 EV6는 전체 증가 대수의 46%를 차지했지만 현대차의 베뉴, 팰리세이드, 산타크루스, 아이오닉5와 6는 전체 증가 대수의 150%를 차지하면서 승용차의 판매 감소를 보완하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상품성과 디자인이 향상된 풀 모델 체인지 차량에 연차적으로 런칭되는 황금 상품 라이프 사이클 기에 놓여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양사를 비교하면 특히 기아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판매 측면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현대와 큰 차이가 났었지만 21년부터는 갭이 축소되자니 올 상반기에는 따라잡았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다르게 소울 스팅어를 통하여 구축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성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텔루라이드를 처음 개발할 때 미국 법인에서는 크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차는 기아 브랜드로 팔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현지 법인장을 비롯한 많은 현지인이 어떻게 해야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차를 팔 수 없는 100가지 이상의 이유를 댔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텔루라이드 보넷 뒤에 텔루라이드란 레터가 들어간 것은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당시 부회장은 3만 대도 못 판다는 영업 이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5만 대 생산 라인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런칭 후 데이트로 황금알을 낳는 거유가 되면서 1차 7만 대로 생산 라인을 확대하더니 지금 10만 대 라인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GM 포드가 철수한 승용차 시장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리오와 K3로 공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 승용차는 판매가 부진한 액센트, 아이오닉, 벨루스터를 단산하였고 소나타는 디자인 이슈로 판매가 부진하면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전기차 판매는 IRA로 감소했지만 그 역할은 컸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토요타와 혼다의 고객을 주로 공략한 것처럼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도 토요타와 혼다 등 일부 브랜드를 타던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호조와 더불어 16년부터 적자에 빠졌던 현대 기아의 미국 법인도 큰 이익을 내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아의 미국 법인 22년 순이익은 현대와 제네시스가 합쳐진 순이익의 1.9배인 3조 2630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19년 1357억 원 적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은 15년부터 1700만 대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부터 감소와 반등, 감소를 거치면서 작년에는 1370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현대 기아의 미국 법인의 최악의 시기에 재고는 4, 5개월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반도체 부족으로 15일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량 평균 단가를 15,000달러로 잡아도 2조 원 이상 캐시플로어가 개선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티어리사의 평가에 의하면 지금도 기아의 경우 재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토요타와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년에 비해 수익이 좋은 RV차 중심으로 판매한 부분도 큽니다만 고객 인센티브를 축소한 부분이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공급자 시장이 되면서 수익이 나쁜 렌터카 등 플립 판매나 리스 판매도 크게 줄였습니다. 19년에 대당 3,596달러였던 인센티브를 22년 4분기에는 476달러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 금액인 3,120달러에 작년 판매 대수 69만 3,549대를 곱하면 21억 6,387만 달러가 됩니다. 22년 기아 사업 실적 환율 1,292원을 곱하면 2조 7,95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왔지만 앞에는 가시길도 보입니다.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면서 경쟁업체들도 이제 재고 레벨을 올리면서 플립 판매 비율을 늘리고 있고 리테일 판매를 위한 인센티브 금액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판매 모멘텀이 미국, 유럽, 한국 시장에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는 리스 렌트카 비율을 작년 5%에서 28%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리스 구입 시 2,500달러 인센티브를 더하여 10,000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촉을 강화하면서 판매 감소를 막고 있습니다. 새롭게 런칭한 아이오닉 6는 해외 시장은 물론 전기차 성장 기반 역할을 해야 하는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도 부진합니다. EV9은 우수한 상품성 평가에도 높은 가격벽에 부딪히면서 사전 계약 대수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았던 아이오닉 5와 EV6는 ICCU 문제로 차량의 동력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상실되는 문제로 NHTS의 조사를 받으면서 품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조달 문제로 크게 고전했던 토요타가 현대차가 19년부터 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신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랜드크루저와 함께 현대차 그룹이 새로 개척하여 크게 성공하고 있는 텔루라이드 팰리세이드급에도 그랜드 하이랜드를 추가했습니다. 토요타의 BG4X, 닛산 아리아의 판매는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직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 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7,500불의 인센티브를 수여하기 위하여 현대차 그룹은 24년 말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혼다는 GM과 공동으로 개발한 아큐라의 GTX와 혼다의 프롤로그를 현대차보다 먼저 올 연말에 런칭합니다. 토요타도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25년 3월 SUV를 생산하고 닛산은 26년부터 현지 생산하는 등 일본 업체들도 공격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차가 선점한 이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술 혁신, 생산 혁신, 판매 혁신에 이어 지금 2단의 가격 전략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들어가는 길에는 아직도 높은 전기차 가격, 현지 생산 시점 단축 문제, 배터리의 안정적 조달 이슈, SDV 차량 조기 개발 등 큰 장애물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원점에 서서 높은 시선으로 브랜드 전략부터 전기차 개발 전략, 고객 경험, 극대화 전략까지 다시 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2세대 플랫폼으로 제조 원가를 20% 낮추고 인산철 배터리를 26년부터 도입하는 등의 발표 내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에 발표된 폭스바겐, 토요타,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전략과 비교하여 현대차의 우위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